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능 고소설 네가 해냈어. You got it. 나도 이렇게 읽어냈다. 고소설 읽는 법 10계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듣는 가슴 아픈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고소설. 고소설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려운 한자어들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인물들 누가 누군지 헷갈려요. 무슨 내용인지 사건인지 파악이 안 돼요. 좋습니다. 이 질문과 고민에 대한 답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수능 고소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하고 다음번 강의에 이어서 고소설 읽는 법을 소개를 할게요. 자, 10계명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고소설 읽어냈어. 네가 해낸 거야. You got it.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0계명은 두 가지 파트거든요. 수능 고소설 기본 마인드, 풀 수 있는 마인드 5가지. 꼭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솔루션 5가지예요. 자, 먼저 수능 고소설에 대한 기본 마인드 5가지가 있습니다. 자, 풀 수 있는 마음이거든. 첫 번째, 수능을 위한 고소설이에요. 다시 한번 이 말 이해합니까? 수능을 위한 고소설입니다. 말 바꾸면 고소설 연구를 위한 수능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저 같은 고소설 전공자 아니잖아요. 심지어 저 같은 사람 입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수능을 위한 고소설을 해라. 용도에 맞게 공부를 하시라. 고소설은 수능을 치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고소설에 너무 깊이 연구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두 번째는 몰라도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좀 발동하셔도 돼요. 좀 무시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몰라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낸 게 수능이다. 수능의 정신은 깊이 있게 몰라도 정보만 빨리 빼서 읽는 그러한 직관적인 이해력을 묻는 것이에요. 수능을 위한 고소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게 평가원의 입장이다. 교육과정 평가원은 시간 내에 정보를 캐치해서 문제를 풀 거를 요구하는 것이지 깊이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말에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한 지문에 5분에서 길어도 6분 내에는 풀어낼 수 있는 정보를 추려내면 돼요. 깊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깊은 분석 하지 마시고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넓게 전체적인 내용을 알 필요가 없어요. 딱 제시문 내에 나타난 것만 알면 된다.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제시문 자체 읽기에 몰입하고 집중해라. 자, 몰라도 된다. 나와 있는 제시문이 전부고 거기에 집중해라. 제시문 읽는 요령을 이 시간에 익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소설은 알면 좋을 수는 있어도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출제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고소설의 모든 것.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심지어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지만 굳이 안 해도 된다. 수능은 안 해도 풀 수 있습니다. 필수가 아니다.
그래서 뭐 현대시의 모든 것, 뭐 소설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것 다 알지 않아도 풀 수 있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모든 것 알지 않아도 돼요. 단 우리 고소설이기 때문에 고소설사에서 고소설 역사에서 중요한 작품이 뭔지 문학적 위상으로 이건 중요하다. 특히 장편 소설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지식적인 거기 때문에 들어두면 좀 좋아요. 좀 이따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단 고소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고소설의 독자적인 미학, 예술적인 가치 이런 것은 몰라도 된다. 그것은 저 같은 고소설 연구 전공자들이 따로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문과 갈 거 아니잖아요. 또 국문과 간다 하더라도 수능을 위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기까지 담을 넘지 않으셔도 된다.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일단 이 편안한 마음이 공부의 출발이거든요. 수능 고소설은 이와 같은 전문적인 것이 목적이 아니다. 자, 구체적인 솔루션 들어갑니다. 5가지. 첫 번째, 수능은 직관적으로 눈으로 가볍게 풀어야 되는 것이 수능 고소설의 정신이에요. 현대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몰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내에 풀고 나와야 되잖아요. 제시문에 나온 말만 가지고 다뤄야 됩니다. 제시문 외의 내용을 떠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망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떠올리면 안 됩니다. 제시문 앞에 있는 게 전부다. 제시문은 자체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발췌가 됐다. 그 자체로 족합니다.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깊은 생각은 스토리를 작성하고 망상으로 빠지는 굉장히 유혹적인 오솔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솔길로 가고 싶죠. 빠져들죠. 가시면 안 됩니다. 깊은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 눈앞에 있는 활자로 마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깊은 생각은 망상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눈으로 보고 체크하고 밑줄 그으세요. 밑줄 긋고 동그라미, 세모, 뭐 다이아몬드, 러브로 표시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동그라미, 밑줄, 세모 표시하면서 읽으면 망상에서 지금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플리즈 제발 눈을 믿으세요. 눈에 보이는 게 팩트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은 눈에 보이는 게 팩트 그 자체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자, 두 번째, 고소설을 읽을 때의 마인드는요, 무조건 인물을 먼저 주의 집중하세요.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할게요. 인물만 보세요. 인물의 총력을 기울일 것.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인물은 많아야 4명입니다. A4 용지 절반에 한 장의 절반 분량이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인물들을 동원할 수 없어요. 많아야 4명이다. 그리고 핵심 인물은 그 중에서도 2명이나 3명에 집중이 됩니다. 인물 관계에 주목을 하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 이 사람이 다른 사람 아닌가 1대1로 짚어가면서 인물을 연결시킨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동일 인물을 지칭하는 다른 명칭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연순대 벼슬 이름 한림이라는 벼슬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 승상, 제후, 또 지위, 황후, 황제, 오케이? 이런 인물들의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한림, 승상, 황후, 상성 이런 것들. 이 사람이 본명이 무엇인가? 본명이 지위로도 나오고 벼슬로도 나오고 신분으로도 나오니까요. 인물이 소설의 전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
결국 소설은 인물의 이야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결국 소설은 삶의 이야기고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더 좁히면 인물의 성격이에요. 캐릭터입니다. 삶은 성격이에요. 삶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물을 드러내는 데는 그 사람이 하는 말 있잖아요. 주고받는 대화, 또 그 사람이 쫑알거리는 대사, 내적 독배, 그 사람이 하는 행위, 외양 묘사, 이런 것은 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뭐다? 인물의 성격이다. 심리다. 자, 내면 풍경이라는 말 있죠. 바깥에 있는 풍경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내면 풍경이 바로 뭐다? 심리 정서다. 그래서 행동을 통하여 심리, 성격, 대화, 대사를 통하여 심리, 성격, 다 인물이다. 인물에 초점을 둬야 된다. 자, 네 번째, 갈등을 찾으세요. 왜냐? 소설은 무조건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 없는 소설 없어요. 하고자 하는데 되지 않는 거, 이게 갈등입니다. 불만족스러운 현실, 갈등, 의견의 차이, 대립, 싸움한다든가, 싸움하지 않아도 의견의 차이, 이런 거 다 갈등이에요. 인물 간 갈등, 스스로 내적 갈등. 자, 갈등은 있다. 이 갈등이 나타나면 서사적 긴장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소설은 서사적 긴장감이 제공이 돼요. 그리고 사건은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인물의 갈등에 집중하면 저절로 해결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인물이 갈등을 겪는 것 자체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소설의 3요소, 뭐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로지 인물, 갈등, 그게 사건이다. 그래서 갈등은 곧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가, 그 갈등의 핵심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발췌문은 반드시 중략이 나옵니다. 수능 고소설의 발췌문은 반드시 뭐가 있다? 중략이 나온다. 그래서 중략을 중심으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으로 두 개의 서사가 제공이 됩니다. 두 개의 서사가 있다는 건 뭐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입체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 개가 나오려면 이를테면 두 개의 경계로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상계와 지상계,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 이렇게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또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 거죠. 이 경계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찾는다. 어디서부터가 꿈이고 어디서부터가 현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천상이고 어디서부터가 지상이고 어디가 과거고 어디가 현재고, 이 경계 부분이 모호하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휘리릭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 집중해서 읽어야 된다. 네. 그리고 A하고 B 부분이 나오거든요. 떨어져서 이 두 개 부분을 논리적인 인과관계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구성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외에 나머지 내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인물이 나왔어. 그 중요하지도 않은 인물이야. 그리고 어려운 한자가 나옵니다. 또 속담이나 고사성어 같은 게 나와요. 내가 잘 모르는 것이거든. 그때는 뭐다? 냅둬라. 놔두고 간다. 내가 짐질 수 없다면 놔두고 간다. 함께 죽는다가 아닙니다. 짐지지 못한 것은 놔둬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 자체의 지식을 묻는데 수능 고소설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인물, 중심 인물 2명, 3명 정도 많아요. 그리고 갈등, 이것이 사건, 이것만 추려내서 푼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몇 작품을 알아야 됩니까? 자, 결론 답을 내겠습니다. 수능을 치르려면요, EBS에 수록된 작품만 하시면 됩니다. 단 그 제시문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EBS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 윗부분이나 아랫부분, 바로 윗부분, 아랫부분을 찾아서 줄거리가 제공된 게 있으면 조금 도움은 돼요. 근데 이때의 도움도 수능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 도움은 안 됩니다. 심리적 안정감은 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작품이 중요하냐? 고소설사의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가 가정가문소설이에요. 영소설은 1위가 유충렬전이거든요. 조웅전, 소대성전은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가문소설의 1위는 사시남전기, 창성가미록이에요. 네. 그리고 가정가문소설이 EBS에 나왔잖아요. 뭐 유시삼대로 나옵니다. 이와 같은 가정가문소설. 그리고 올해 육미단기, 이거 엄청 중요한 소설이거든. 그리고 기이한 소설, 그로테스크한 죽은 홀령과의 사랑 이야기라든가 만복사 저포기 같은 거 있죠. 김영감호 설화, 그리고 구운몽과 같은 몽자류 소설, 이거 가장 그때 당시에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이렇게 위상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나온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정도의 기본 컨셉만 가지고 어떻게 읽어내냐면, 자, 작년에 나왔던 것이거든. 자, 내가 이제 같이 하나하나 같이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그대로 읽는 겁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가 나와요. 줄거리를 알아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 중략에 나와도 중략을 반드시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그 박스 치고 읽어야 돼요. 자, 펜으로 들고 이렇게 읽는다. 아들 유색이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러면은 이거는 아들 유색이다. 허락도 없이 백공과 혼사, 결혼 결정했다. 그래서 유색이를 집에서 내쫓는다. 유색이가 쫓겨났다. 그러면 핵심 인물이 유색이야. 유색이. 그 백공은 뭐 여자를 백공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백공의 딸이겠죠. 여기까지 생각 못해도 돼요. 어떤 유색이 쫓겨났다. 이 정도. 자, 근데 백공이 와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백공하고 유색이잖아요.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인물만 뽑아내세요. 여기서 사건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건은 쫓겨났다. 유색이가 부모 없이 결혼했다고. 자, 백공이 혼인은 좋은 말이라 서로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한림의 제모를 아껴 이같이 기별에 사이를 삼고자 했더니 선생 형제는 도학군자라 이해가 아닌 것을 문책하시는도다. 내가 마땅히 곡절을 말하리라. 이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이르러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를 하고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소설의 제시문의 첫 출발이거든. 그 다른 거 다 몰라도 백공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내가 한림을 아껴서, 근데 한림은 앞에 안 나온 사람이죠. 이게 벼슬 이름인데 바로 쫓겨난 유색이야. 그러니까 백공이 자기 유색이를 자기 사이로 삼고자 이렇게 나오죠. 사이를 삼고자 누구를? 한림을. 그럼 한림이 유색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선생 형제는 도학군자라. 근데 선생 형제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부모라고 나오거든. 근데 부모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른 생각할 것 없이 선생 형제 두 명 도학군자라 유색이를 문책했다. 꾸짖었다.
그래서 백공이 유씨 집안에 와서 이런 말을 하니까 선생 형제를 보고 흔쾌히 웃으면서 말하기를, 제가 두 형과 더불어, 두 형이 바로 여기 나온 선생 형제라고 봐야죠. 두 명. 중마고우로 친하고 아드님의 특출함을 아껴서. 근데 앞에는 유세기가 나왔잖아요. 한림이 나왔잖아요. 아드님이 나왔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야. 유세기를 사이로 맞이하려고 제 딸의 배필로 삼고자 하여 세기를 보고 우리 딸과 결혼해라. 여차여차 했는데 유세기가 단호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더 좋아서 염치를 잊고 거짓말로 유세기는 내 딸과 결혼했다, 내 사이다, 이렇게 거짓말로 혼인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정약. 약혼을 정했다. 이 두 글자 두 개를 정했으니 저의 희롱합니다. 제가 희롱했다. 두 형께서 선생과 승상이죠. 유세기의 아버지뻘 되는 두 사람이야. 고지 듣고 아드님을 꾸짖으셨다 하니 혼사의 회방이 됐으므로 어찌 우습지 않습니까? 원컨대 두 형은 두 아들을 유세기를 용서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선생과 승상이 자기 아들이 자기들과 의논하지 않고 결혼한 게 사실이 아님을 알고 기뻐하면서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대우를 받으니 그 후일을 받을 만하되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하는 것은 가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취를 결혼을 허락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백공이 화답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자기 딸하고 유세기를 결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 시집을 보냈다. 그리고 부목격에 해당하는 선생이, 그 선생과 승상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온 것은 그대로 놔두세요. 그냥 선생이 백공을 돌려보낸 후에 한림을 불러들여, 유세기죠. 더욱 행실을 제대로 닦아라. 훈계했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소소저와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럼 소소저는 유세기와 결혼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유시 3대록 전편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없고요.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승상의 둘째 아들, 선생과 승상 중에 이제 부목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세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빼어났어. 아름답고 풍채가 좋고 더러움의 분별을 잃지 않아. 부모가 사랑했어. 며느리를 구했어. 둘째 아들. 자, 그리고 중략이 나옵니다. 중략 엄청 중요하죠. 중략. 갑자기 서사가 비약적으로 점핑을 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세기 이야기 있고 유세형 이야기가 있는데, 자, 유세형 이야기에 중략이 나오죠. 장씨가 나옵니다. 또 다른 인물. 장씨에 체크해야 돼. 동그라미치고 이화정이라는 공간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유생과 유세형이죠. 혼약을 맺었는데 천자가 부마를 뽑는데, 부마는 왕의 사위입니다. 사위. 부마를 뽑는데 어찌 나의 아름다운 난군을 빼앗아 가냐. 그러니까 유세영이 왕족의 딸과 결혼하게 된 거죠. 근데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왕족의 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유세영이. 그러니까 장씨로서는 먼저 자기가 유세영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공주하고 자기 남친이 결혼하게 됐기 때문에 이 장씨로서는 엄청난 위협과 슬픔에 빠지죠. 근데 자기가 먼저 혼인했거든요.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처럼 천대를 받을 줄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고 하고 엄청난 불안에 빠지는 대목이 나오죠. 색다른 대목이죠. 그러다가 유세영이 들어와서 묻죠. 왜 슬퍼하십니까, 장씨요? 내 사랑하는 장씨요. 왜 슬퍼해? 하니까 장씨가 말을 하죠. 난구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닥치세요.
내 슬픔을 모르시나요? 난군이 바로 유세영이죠. 깊은 규방에서 여자가 사는 방이에요. 이거 몰라도 됩니다. 방에서 홀로 늙는 것을 감심하였사오리까. 내가 이렇게 홀로 슬퍼하면서 늙어가게 됐다. 편치 못하다. 공주가 바로 내 윗자리에 있어서 너하고 혼사하려고 한다. 다 사람들이 제 입에서 말이 나오면 일천여 시녀가 다 제 입을 가리니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신뢰를 면하고 돌아왔다. 다 자기를 비웃고 있다. 이렇게 내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유세영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이에요. 이 대목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마가 유세영이죠. 장씨의 자기가 좋아하는 장씨의 그 측은한 모습을 보고 공주의 위세가 장씨를 억누르는 것을 좋지 않고 여기고 있었는데 장씨가 이렇듯 슬픈 모습을 보이자 크게 불쾌해서 장씨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 막 샘솟습니다. 그래서 이화정을 떠나지 않고 사랑을 장씨하고 나누는 대목이에요. 근데 이베스에 수록된 대목은 그 이후 대목, 진양공주와 친해진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는 장씨를 미워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장씨를 공주보다 더 사랑했던 그 앞부분이 출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EBS 부분, 앞에 부분이 나온 거죠. 자, 보세요. 연리지와 같은 신혼의 정은 양왕의 꿈에 빠진 듯 어지럽고. 근데 여러분들 연리지가 뭐고 양왕이 뭔 줄 아세요? 모르잖아. 낙천의 마음이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 바라던 바를 다 얻은 듯한 마음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더라. 연리지는 뭐예요? 모르죠? 양왕은 뭐예요? 낙천은 뭐예요? 그냥 냅두고 간다.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제시문은 유색이, 그 다음에 선생과 성상 부모, 그 다음에 백공, 그 다음에 그 이웃 부분은 유세형, 장씨, 공주. 이렇게가 핵심이지 뭐 양왕, 낙천 이런 사람들 핵심이 아니에요. 몰라도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어지럽히려고 하는 술책이에요. 열리지도 서로 가지가 얽혀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남녀의 사랑하는 모습을 담은 나무인데요. 몰라도 됩니다. 자, 이같이 좋지 않은 일, 이건 뭐예요? 이거 좋지 않은 일은 백공이 자기 딸을 유색이한테 결혼시키려고 사기친 거죠. 백공이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한림은 유색이잖아요. 공경에 빠지겠죠. 부모한테 쫓겨났잖아요. 쫓겨날 지경이 됐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3번에 선생과 성상 사이에 의견 대립이, 선생과 성상은 유색이 유세형의 부모예요. 부모끼리 무슨 의견 대립이 일어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답으로 설정해서 빨리 여러분들의 기본 독해력을 묻는 게 고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소설 전공자처럼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한림이 꾸지람을 당했다. 백공이 딸과 혼사를 시키려 일어났다. 괜찮잖아요. 자, 또 보기를 참고해서 감상해라. 자, 가문소설 나왔죠. 자, 갈등이 있다. 이런 갈등은 가법이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된다. 갈등은 어디서 일어났냐? 갈등의 핵심 원인을 살피라고 그랬죠. 그게 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들이 뭘 하고자 하는가, 이게 갈등이고 사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갈등은 가법이나 그러니까 집안의 법도, 부모의 허락을 받고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인물의 성격, 유세영이는 공주보다 장씨를 더 이뻐한다. 이거 일종의 성격이거든요. 심리가 성격이에요. 유발된다. 자, 1번. 가문의 혼사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두 개의 이야기가 있다. 괜찮죠? 두 개의 이야기 있잖아요. 유색이, 유세영. 그죠? 혼사를 둘러싼 갈등 해결이 가문 구성원의 문제다. 그죠? 갈등을 해결하는 것. 결혼과 관련된 갈등. 이게 가문 구성원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고 가문 구성원의 문제죠. 오케이? 그리고 유색이가 혼사와 관련해서 곤욕을 치렀잖아요. 백공이 거짓말해서. 또 유세영이 공주를 멀리했죠.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장씨를 탄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이걸 보니 두 개 이야기를 보니 가법과 성격 사이의 대립.
가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난 거고, 장씨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죠. 근데 가법과 성격의 대립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마치 선생과 또 뭐 아까 부부 부모 누구의 선생과 성상 사이의 갈등, 이거 아니잖아요.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있지도 않고 그것이 갈등의 핵심이 아니에요. 유색이는 부모 허락 없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꾸짖음을 받은 것이죠. 예. 그리고 인물의 성격은 유세영의 장씨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근데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 없고 그것이 갈등의 원인은 아니잖아요. 갈등의 핵심 원인이 뭐냐? 이걸 물었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것이 답이잖아요. 오케이? 혼사가 당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왜냐? 당사자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문제입니다. 오케이? 혼사 갈등이 해소되며 이야기 하나가 마무리됨을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유세기는 부모 말을 듣고 소서저와 해로했죠. 갈등이 해결됐죠. 하나의 서사가 해결됐죠. 자, 이게 전부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You got it. 네가 해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읽어냈어. 이 말을 실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복해서 듣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인드, 수능 고소설 마인드 5가지, 구체적인 솔루션 5가지 꼭 반복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고소설 읽는 법 10개명. 자, 이것으로 내가 해냈어.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강의에도 고소설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몇 차례 더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구체적으로 고소설을 읽는 법 다음 강의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기대하세요.